안녕하세요, 인터하우징입니다. 이곳은 일기 신도시 평촌입니다.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제일 처음 지은 곳이죠. 한 30여 년이 지난 아파트이고요. 구축 아파트라 단열 상태 그리고 레이아웃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최상층 사이드 세대의 집입니다. 고객은 저희에게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공사업체라는 걸 아시고 찾아오셨고 바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좁은 주방은 인터하우징 잘 끼인 대면형 주방을 완성하였고 군더더기 없는 마감선으로 정말 깔끔한 집을 선사해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36평형의 현관인데요. 구축 아파트라서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 좁은 현관에 불필요한 몰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삭제해내고 나서 신발장 한 면만 깔끔하게 정리한 집이죠. 그리고 나서 슈드레스 하나 넣어놓고 나면 이 현관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 현관 벽 부분이 전부 벽지입니다. 신발 신고 출입하면서 많이 생기는 이런 먼지, 물들이 있는데 그로부터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벽지, 월가드입니다. 그리고 벽지가 아무래도 물을 묻으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바닥에서 벽을 5mm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벽면에 비싼 마감재를 갖지 않더라도 가성비 있는 공사로 마감할 수 있는 현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자녀방입니다. 최상층의 사이드 세대이고 그 자녀방을 확장한다. 제일 두려운 공사입니다. 그 두려운 공사를 저희에게 맡기셨고 지금 천정의 모든 성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철거해내고 우레탄 폼을 100mm 이상 발포를 했습니다. 천정 단열이 완벽하게 됐고요. 확장을 하면서 난방 배관을 했고 외벽에 확장 공사를 할 적에 보시면 샤시 하단이 적어도 150mm 이상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전부 우레탄 폼 발포를 통해서 150mm를 꽉 채웠습니다. 지금 PD님 굉장히 덥지 않나요? 너무 더워요. 네. 오늘은 굉장히 영하의 날씨 속의 한파인데요. 단열 공사가 굉장히 잘 됐고 확장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고객이 상당히 높은 방입니다. 이쪽에 지금 보이는 톡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수관입니다. 우수관 내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빗물 소리입니다. 그 빗물 소리를 최소한 줄이고자 파이프를 길게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고 파이프 내부에 턱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고요. 부틸 테이프로 감아서 마감을 하고 거기에 다시 목공 작업을 해서 도배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도 마찬가지로 걸레바지가 없습니다. 천정에 몰딩도 없습니다. 방에 무걸레 바지 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저희는 굉장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벽면이 반듯하고 천정이 반듯해야만이 이 인코너가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야만이 무몰딩이 완성되겠죠. 바닥이 평평하고 벽면이 평평하면 걸레바지 부분도 굴곡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 작업을 다 했습니다. 다만 목공이 작업한 게 아니라 떡가베라는 작업을 통해서 비용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한 것이죠.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욕실에 대한 인테리어 마감들이 뭔가 균일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고 이런 공사들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꼭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템 중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의 턱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SMC라 그래서 플라스틱 천정제를 많이 써왔었는데 그런 천정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전부 다 이노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환기 설비, 욕실의 환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환기 제품이 성능이 월등히 좋아야 되는 것보다는 어떤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기는 인, 아웃이 돼야 됩니다.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어떤 집들은 연기가 굉장히 잘 빨려나가고 어떤 집들은 굉장히 안 빨려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배기만 합니다. 쫙 빨아내기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 넣어주고 빼야죠. 저희는 이쪽에서 넣어주고 반대쪽에서 뺐습니다. 이 동선을 최대한 길게 하면 이게 순환이 되면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녀를 위한 욕조가 있고 이 파티션은 모루 유리를 뒀는데요. 얼룩이 최소한으로 보이는 것이 이런 모루 유리 제품이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젠다이도 만들고 다운라이팅도 깔끔하게 하나 매립해서 이 욕실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욕실 타일도 한번 볼게요. 저희는 주로 기본 베이스의 타일을 600에 1200으로 듭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오면서 보는 이 전면의 포인트 그리고 욕조 앞의 포인트는 이 집의 욕실을 완성하는데 소중한 아이템이 하나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방입니다.
이 주방은 기역자의 주방이었습니다. 이 기역자의 주방 그대로를 수납 공간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 다용도실이 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다용도실은 확장을 하고 3개가 있고요, 수납장이. 좌측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우수관 부분이었습니다. 이 우수관 부분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수납 공간을 또 하나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 대면형 주방을 하면서 코너 부분들이 가끔 생기는데 수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부분에 대한 해소는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코너에 있는 그 하드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찾고 그 하드웨어를 집어넣어서 수납을 완성한 주방입니다.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고요. 지금은 냉장고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요. 냉장고, 냉동고가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요. 또 하나 놓치기 싫었던 부분이, 이 집에는 반려묘 한 마리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곳이 베란다로 출입하는 도어가 하나 있었는데 없애고요. 이 하단으로 반려묘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로 완성된 주방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지금 마감재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마감재는 뭐냐면 영앤선의 동조 LPM이라고 그러죠. 무늬목이 보여주는 아주 천연의 어떤 질감들을 우리가 필름으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지면 질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대면형 아일랜드의 홈바 공간, 그리고 충분한 환기까지 할 수 있는 이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객과 정말 수많은 대화, 그리고 꼼꼼한 실측 통해서 최고의 주방이 선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서 가장 큰 틀을 잡은 거는 문틀 부분에 대한 마감 형식, 벽면의 마감 형식을 많이 연구를 했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실리콘이 없으면 너무 좋은데 방과 거실 전체를 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거실, 주방 공용 부위 위주로 마이너스 5mm 걸레바지가 마감이 된 곳이고요. 우리가 이제 방을 출입하는 스텝도어입니다. 벽면과 벽면 사이에 도어 부분이 한 스텝 들어가 있다 그래서 스텝도어잖아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작은 방인데요, 이제 안방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공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자 가장 작은 방을 선택했고요. 침대 헤드월은 우리가 침대만 하나 가져다 놓으면 포인트가 되고, 좌우측에서 별도로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를 두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라이팅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소중한 하나 아이템이 보이시죠? 이 아이템은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보시면 마그네틱에 연결돼서 쓸 수 있는 스피커고요. 침대에 누워서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이 부부 침실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에어드레서, 붙박이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간결한 집입니다. 침대 하나, 붙박이장 하나, 거기에 부족하지 않은 침대 헤드월, 고객의 어떤 니즈 사항이었고 안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방을 작은 방을 선택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신에 안방은 재택근무가 많고 야근 근무가 많은데 집에서 편히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늑한 공간이 필요했고, 그 아늑한 공간을 안방을 공간 분할해서 만든 실입니다. 기존에 벽이 없었는데 이 벽을 만들어서요, 드레스룸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안방이 부족한 수납을 만들었는데요, 가구였던 것 같은 어떤 공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니 드레스룸이 크게 있습니다. 서랍도 정말 많죠. 저희가 이런 서랍들은 추가 금액 없이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면 화장실도 지금 가려 있는데요, 안방 화장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안방 화장실까지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안방 화장실도 인호설 작업, 그리고 600에 1200의 큰 타일, 그리고 차분한 그레이톤의 타일, 그리고 젠다이. 우리가 욕실 안에 들어오면 시선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질감이 아주 우수한 텍스처 타일을 설치했고요. 조적 파티션입니다. 폼 세라믹을 넣고 밖에 타일을 마감한 것이고요. 샴푸, 린스, 기존에 이런 제품들이 젠다이로부터 떨어져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가 시공으로 해결을 해드렸는데 스테인리스 바 하나를 벽 쪽으로 심었습니다.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고, 저희가 또 하나 신경 쓴 부분이 이 샤워할 때 기분 좋은 샤워, 물이 많이 쏟아지고 온몸을 받을 수 있는 샤워를 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매립수전을 하고 매립수전에 같이 동봉이 된 샤워 헤드는 보통은 한 200파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 부분을 없애버리고 저희가 별도로 사설로 300파이의 샤워 헤드를 준비해서 이노솔 안쪽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샤워 헤드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샤워할 때 정말 기분 좋고요. 이 욕실이 다 같은 욕실처럼 보이지만 마감하는 방식이나 제품, 그리고 형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욕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터하우징은 꾸준한 어떤 마감 실력을 보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거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동선 하나를 차단시켰습니다. 이유는 이 거실을 온전히 쓰자. 그 동선이 뭐냐면 보통은 안방 입구로 나가는 출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터닝도어가 있겠죠. 그 터닝도어 앞에 페이크도어를 막아서 숨긴다거나 그래서 이 주변부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았고 안방에서 별도로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면을 보고 측면을 보고 후면을 봐도 집이 굉장히 깔끔하고 형식이나 형태에 의해서 집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효과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스위치 콘센트도 형태가 중요하고요. 설치되는 높이도 너무 중요합니다. 밑에 하부는 20cm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의 높이는 1m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위치가 작고 콘센트가 작으면 벽면이 넓어 보일 것이고 또한 낮으면 거실 천정 공간이 높아 보일 것입니다.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고요.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마감의 완성도를 높인 어떤 공간을 제가 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잘 보셨을까요? 고객이 처음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러 왔을 적에 우리 집은 최상층이면서 사이드 세대이다. 그리고 방도 확장하고 거실도 확장할 것이다. 구조 변경, 욕실 공사도 같이 의뢰할 것이다. 저희는 정말 기분 좋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자신감이 더 생겼고 현장 미팅을 진행하면서 고객에게 항상 안심을 시켜주면서 이 집을 같이 완성해 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더운 아파트, 구조가 좋은 아파트, 사용하기 편리한 주방이 완성되면서 고객은 마음에 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